일본의 무역 규제가 대대적인 한국 경제 위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증시 하락세가 엄청 장기간으로 깊어질 하락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 자, 이런 시기에도 여유롭게 매매를 해놓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종목들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Nice stock. 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탁 성공투자 길잡이 박성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야말로 그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가져온 과대낙폭 종목을 잡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 시황 설명 이후에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요.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 될지 예상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6월 말에 있는 G20 회담 이후로 이 스펙트럼이 풀어지고 북미 대화를 통해 다시금 비핵화 가능성이 보이는 흐름, 또 금리 인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7월 초부터 시장이 많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증시의 커다란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인 이 미중 무역 전쟁과 대북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도 못했었던 곳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죠. 올해 준비해왔던 일본과 다르게 또 내수 경제가 튼튼한 일본 경제와는 또 다르게 이 불매 운동이든 무역 제재든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요, 이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어떤 증시 회복의 효과도 보기 전에 또 한번 이렇게 하락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소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기에 직면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 분위기가 개선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 자국적 해소가 가능하다라는 베이스가 있고요. 정부의 액션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가져온 기사들을 한번 보면은요. 자, 오늘 정부는 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라고 해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이슈는요. 또 하나 이제 기사를 가져왔는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강행하는 근거로 한국에서 수출에 관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어떤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요. 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또 우리 언론이 과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수출할 때의 절차 간략화 등의 우대 조치가 취해져 왔고, 이 부분을 좀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지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언론사에서 좀 과하게 다룬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가장 좋은 대처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되어지는 저의 생각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과 동행을 하여서요. 미국으로 가서 이 트럼프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이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압력을 넣은 그 투자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일본의 무역 규제가 대대적인 한국 경제 위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증시 하락세가 엄청 장기간으로 깊어질 하락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 자, 이런 시기에도 여유롭게 매매를 해놓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종목들인지 같이 알아보시기 전에, 나는 정말 혼자서 매매가 너무 힘들다,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급등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는 어제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요. 오늘 하루 만에 25.1% 수익을 내드리고 전량 매도 처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장세에도 단사 이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종합지수를 따라가는 형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예요.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 장세에 거래량이 없이 어쩔 수 없이 크게 밀리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하락장임에도 이슈, 그러니까 공개된 이슈를 앞두고 조금씩 거래량이 느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른손 EN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 이 종목의 경우 기생충,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든 제작사입니다. 관객수 1000만 달성 호재를 앞두고 있죠. 될지 안 될지 아슬아슬하지만 좀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반등을 줘야 되는 종목인데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으면서 한참 떠오르면서 이렇게 이슈를 받고 올라갔죠. 자, 1000만이라는 어떤 관객수 달성은 못했어요. 자, 추후에 어떤 이 모멘텀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호재를 가지면서 상승을 하고 하락 장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래로 밀리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낙연 총리 테마주로 올랐죠. 올랐고 장세에 밀려서 거래량 없이, 그죠?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DSR 제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철강주 강세로 올랐고, 그죠? 그리고 다시금 거래량 없이 장세에 밀려서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하고 장세에 밀려 하락을 한 것이 아닌, 자, 차트 베이스가 좋은 종목이라는 조건이 받쳐져 있으면서요. 이 추후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슈여야지만 됩니다. 자, 이 점 명심하시고요. 이슈와 상관없이 또 좋은 낙폭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EW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장세에 밀려서 거래량 없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축소된 상태에서 사은봉을 보여주는 이 종목도 좋아 보여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후자에 말씀드린 공개적인 이슈를 앞두고 조금씩 거래량이 느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에이텍T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죠. 자, 내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이 열립니다. 이때에 맞춰서 들어온 자본들은 내일 이슈를 기대하는 자본들의 진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항상 당부드리겠지만 이 주식 투자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은 절대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내용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혼자서 매매에 적용시키기는 참 힘들 겁니다. 자, 하락장세에서 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또 앞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